초등학교 5학년, 우리 반에는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덩치가 또래보다 훨씬 컸고 늘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장을 뛰어다녔죠. 아이들은 그를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별명은 마치 그의 진짜 이름인 양 모두의 입에 자연스럽게 오르내렸습니다. 진짜 이름은 현수, 하지만 아무도 그를 현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돼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아이들의 놀림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방과 후에도 늘 혼자였습니다. 그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려도 선생님이 꾸중해도 심지어 혼자 밥을 먹을 때도 그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듯 슬픔을 감추려는 듯한 가짜 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나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저 애는 매일 웃을까? 정말 행복해서 웃는 걸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저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은 작은 용기로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 나는 망설임 없이 현수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도시락을 열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깜짝 놀란 듯 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작은 기대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옆에 앉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낯선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질문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너랑 도시락 같이 먹기로 했어. 그 한마디는 어색했던 분위기를 단숨에 녹여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떠들고 함께 장난을 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진짜 친구,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내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돼지랑 다니면 너도 왕따 돼. 쟤랑 놀지 마. 그들의 경고는 마치 나를 현수와 같은 처지로 만들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착하거든. 너희가 몰라서 그래. 그 순간 현수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의 입계는 내가 처음 본 진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은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했고 그 어떤 미소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함께 오락실에 가고 주말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밤늦도록 게임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사진 속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우정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우리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반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만나면 되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환경은 우리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도 현수도 새로운 친구가 생겼으니까요.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새로운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동안 현수가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현수에게 소홀해졌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의 즐거움에 빠져 현수가 겪고 있을 외로움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웃음이 다시 가짜 웃음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나의 무관심은 현수를 다시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현수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선생님은 현수가 갑작스럽게 전학을 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작별 인사도 없이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내가 그의 진짜 친구였고 그에게는 내가 전부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후회와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내 곁을 떠나버렸고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취업 준비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은 아련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수와의 기억은 가슴 한편에 아픈 상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케이크를 시키고 계산을 하려는데 내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왠지 모르게 눈에 익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뒷모습,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분위기.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수.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그가 먼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이다. 공경아. 진짜였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 본 현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우리는 마치 어제 만났던 친구처럼 서로를 반겼습니다. 카페에 앉아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넌 여전하네. 햄버거 좋아하지? 그가 웃으며 말하는데 어쩌면 나보다 날 더 기억하고 있더군요. 그는 내가 좋아했던 것들, 우리가 함께 했던 사소한 추억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헬스 트레이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놀림받던 게 오히려 동기부여가 됐지. 그의 말에는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젠 돼지가 아닌 라이온 같았습니다. 날렵해진 몸과 자신감 넘치는 눈빛은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깊고 단단한 우정이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은 우리의 우정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란 다시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존재 아닐까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어도 다시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는 친구가 있나요? 어쩌면 그 친구도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망설이지 말고 먼저 연락해보세요. 당신이 그의 현수일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작은 용기가 잊고 지냈던 소중한 인연을 다시 이어줄지도 모릅니다. 우정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빛나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입니다.